여러분 안녕하세요. 큐브렉스의 이메빈 매니저입니다. 긴 웨비나에 기꺼이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파운드리의 텍스처링 프로그램인 마리의 워크플로우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30분 동안 잘 부탁드려요. 마리가 버전 4로 올라가면서 많은 기능적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기능이 개선되었는지 같이 알아보고 또 그 기능을 이용해서 커스텀 프로시저를 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 다들 사용해 보셨죠? 마리는 제일 처음 텍스처링 프로그램으로 알려질 때 32K의 끝없는 멀티타일 텍스처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사용자가 직접 프로젝션이나 페인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툴로 유명해졌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처음 룩뎁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 다른 프로그램 말고 마리부터 시작하라는 말을 선배님들께 들을 정도로 텍스처 툴의 바이블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리가 4버전 때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큰 개선점을 보여줬는데요. 매터리얼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커스텀 프로시저의 기능이 들어오면서 자동화나 제작한 어셋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럼 한번 알아보실까요? 여러분 보통 서브스텐스 페인터나 마리 혹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매터리얼을 구성하실 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나 커버처 등 3D 지오 텍스처를 사용해서 마스크의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제는 이러한 지오 맵들을 마리에 있는 지오 채널 안에 넣어서 탭 한 번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 안에서 직접 맵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베이크한 맵들, 가령 ID 맵이나 티크니스 같은 맵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리 4.6에서는 새로운 매터리얼을 생성해서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셋 작업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겹치는 매터리얼을 사용하실 일이 많아요. 콘크리트라던가 우드 혹은 플라스틱 같은 일반적인 재질 같은 경우는 여러 어셋을 사용이 되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새로 진행하실 때마다 매터리얼을 새로 만들기 굉장히 번거로우실 거예요. 한번 제작한 매터리얼은 라이브러리에 저장하신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 때 꺼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팀원분들께 공유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광범위한 자동화 제작 프로세스를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죠. 또한 마리의 매터리얼 시스템에서 이제 아놀드, 3딜라이트, V-ray, 언리얼의 매터리얼 쉐이더를 지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용하시는 렌더러에 맞춰서 쉽게 프리뷰 아웃풋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마리의 뷰포트 개선으로 실제 파이널 아웃풋과 유사한 프리뷰를 미리 확인하며 룩 디벨롭먼트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스펙 같은 부분이 상당히 3D 렌더 파이널 아웃풋과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동화 프로세스까지 가지게 된 마리, 이제는 슈퍼 마리라 불러도 되겠죠? 커런트 매터리얼을 사용하면 현재 뷰어에 연결된 매터리얼을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샌드 매터리얼에 뷰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커런트 매터리얼로 돌리자마자 모래 쉐이더만 눈에 보이죠? 하위에 있는 그린 플라스틱 매터리얼도 눌러서 뷰어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단독 보기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매터리얼 모드에서 유저 쉐이더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지오메트리에 연결되는 매터리얼이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자 하는 단위의 매터리얼을 쉽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헬멧처럼 다양한 재질이 섞이는 텍스처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매터리얼이 블렌드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노드나 레이어도 무거워지고 작업하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멀티채널 베이크 포인트 노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탭키를 누르고 멀티채널 베이크 포인트를 검색해서 불러와 주세요. 노드 프로퍼티 창에서 에디 프로퍼티를 눌러줍니다. 원하는 채널만을 선택해서 그 텍스처의 사이즈나 비트 뎁스 같은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텍스처 사이즈는 4K로 해주고요. 비트 뎁스는 8비트로 바꿔줄게요. OK를 누르고 베이크 하고자 하는 채널만 선택하시거나 아래처럼 활성화되어 있는 채널만 베이크 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들을 다 켜고 베이크 액티브를 눌러볼게요. 베이크가 진행되면서 각 채널이 초록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초록 색깔로 바뀌는 것은 이 채널이 다 베이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하위 매터리얼의 속성을 변경하게 되면 베이크 되었던 초록색 노드가 붉게 바뀝니다. 한번 컬러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노드가 붉게 바뀌었죠? 이게 베이크 되었던 버전과 지금 매터리얼의 상태가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작업 중인 매터리얼에서 베이크를 바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에딧에서 베이크 포인트, 업데이트 다운스트림을 눌러주시면 베이크 포인트가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노드는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로시저 텍스처링이란 뭘까요? 컴퓨터 그래픽에서 프로시저 텍스처란 수학적인 원리,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저장해둔 데이터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프랙탈 노이즈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은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긴 텍스처들인데요. 프로시저 텍스처와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맵을 마스크로 활용하여 텍스처가 반복되는 느낌을 없애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시저 텍스처링을 진행하면 핸드 페인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마리에서는 이제 커스텀 프로시저를 제작해서 라이브러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 커스텀 프로시저는 이전에 존재하던 기즈모와 마이 매터리얼의 중간 단계 혹은 향상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쉘브에 등록이 되지 않았고 레이어로 작업이 불가능했던 기즈모나 매터리얼의 채널을 다 연결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마이 매터리얼이 있었는데요. 마리 4.7부터 도입된 커스텀 프로시저는 기즈모의 유연함과 향상된 접근성이 장점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노드나 레이어를 구성해서 커스텀 프로시저를 제작하고 라이브러리에 등록해서 팀원들과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프로시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컬러 프로시저와 스칼라 프로시저, 그리고 프로시저 마스크로요. 컬러나 스칼라 프로시저는 제작했을 때 일반 레이어 혹은 일반 머지 노드로 들어갑니다. 다른 점은 컬러 프로시저는 RGB 3가지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CSCG나 sRGB 등 컬러 스페이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스칼라 프로시저는 단일 채널이기 때문에 컬러 스페이스 옵션이 없이 리니어로 들어가고요. 주로 글로시니스나 러프니스, 범프맵 같은 채널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프로시저 마스크는 레이어 마스크로 들어갑니다. 뒤쪽 데모에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커스텀 프로시저의 장점이 뭘까요?
가령 어느 한 작업자가 이끼 관련된 프로시저 마스크를 제작했다면 다른 분들은 그 마스크 파일을 뽑아내서 받아서 효율적으로 비슷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텍스처까지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경로를 찾으러 그 멀고 먼 폴더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린 쉐이더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구워온 커버처와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도 있어요. 이 텍스처를 마리 프로젝트 안에 넣어 볼게요. 오브젝트 탭으로 가셔서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 지오 채널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볼게요. 경로에서 오클루전을 추가해 주시고 이름을 AO로 바꿔줄게요. 커버처도 같은 방법으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커버처를 임포트 해주시고 이름도 커버처로 바꿔줄게요. 레이어 탭으로 이제 가셔서 탭을 클릭하고 지오 채널이라고 치면 아까 추가했던 저 채널들 AO랑 커버처를 골라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오클루전을 넣었더니 베이스 컬러 색이 오클루전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UV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UV 탭에서도 아까 본 사진 그대로 들어왔죠? 커버처로 바꾸게 되면 마찬가지로 커버처 맵이 들어옵니다. 노드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서 보게 되면 베이스 컬러 채널에 지오 채널 노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오 채널을 만들어 보았다면 이를 활용한 커스텀 프로시저를 제작해 볼게요. 우선 쉐이브 탭으로 가주세요. 네, 쉐이브 탭으로 가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쉐이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웨비나용 쉐이브를 하나 추가할게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둔 커스텀 프로시저인데요. 그걸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돼요. 노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커스텀 프로시저 그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만든 더스트 마스크는 더스트의 스케일과 탑다운 레인지, 엣지 레인지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패러미터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오브젝트 탭에서 구워서 제작을 한 건데 아까 만들었던 지오 채널 속에 있는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해 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었죠? 노드를 구성하시는 방법들은 다 잘 아실 테니까 익스포트하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우선은 기존 노드를 복사하고 새로운 커스텀 프로시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노드 안으로 들어간 후 아까 복사했던 노드를 붙여넣기 하고 아웃풋에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커스텀 프로시저를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입력해주고 익스포트를 하고자 하는 경로를 입력해줍니다. 전 아까 그 지우 맵들이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려고 해요. 이름도 다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태그에 원하는 것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저는 더스트, AO, 그리고 마스크 정도를 추가해 볼게요. 나중에 이거를 이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어요. 커스텀 프로시저 타입은 컬러, 스칼라, 프로시저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작한 노드는 마스크용이니까 프로시저 마스크로 선택을 합니다. 익스포트 as 커스텀 프로시저를 누르면 끝입니다. 익스포트도 꽤 빠르게 되고 있죠. 아까 그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mpc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노드 그래프에서 원래 제작했던 노드들을 다 지우고 쉐이브 탭에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해주고 임포트 아이템을 클릭한 후 경로로 들어가서 mpc 파일을 넣어줍니다. 네, 잘 들어왔네요. 썸네일도 생기고요. 그런데 원래 만들었던 거랑 다르게 더블 클릭했을 때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탭이 없죠. 이 수치를 조절하는 방법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더스트 마스크를 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데 말이죠. 다시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 들어가서 개인이 조정을 원하는 수치들 옆에 있는 스패너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노드를 클릭한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노드를 클릭해서 옆에 있는 스패너 모양을 클릭하면 주황색 하이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몇 가지를 조금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노드 밖으로 빠져나가 볼게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더블 클릭을 하면 노드 프로퍼티 창에 클릭했던 수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변경해두었던 엣지 레인지 같은 이름, 탑다운 레인지 같은 이름 그대로 들어오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스케일이라는 노드의 이름을 텍스처 스케일로 바꾸고 다시 스패너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노드 프로퍼티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텍스처 스케일로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경한 설정은 익스포트 탭에서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익스포트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쉐이브에 있는 프로시저 마스크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보면 아까와 같이 똑같은 패러미터 창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으니까 노드에서만 말고 레이어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지금 만든 거는 마스크니까요. 베이스 컬러 탭에서 일반 컬러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쉬우시도록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빨간색 쉐이더볼이 됐는데 여기다가 아까 만든 프로시저를 드래그 앤 드랍하면 마스크로 그 프로시저 마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뷰어도
보시면 그 마스크의 모양대로만 붉은색이 남아있죠. 또 수치를 조절하면 당연히 마스크의 수치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이게 되는 빨간색 영역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드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노드에서도 보면 머지 노드의 마스크로 잘 들어가 있죠. 컬러 프로시저나 스칼라 프로시저를 레이어나 노드에 추가하는 경우는 지금 제작한 프로시저 노드처럼 마스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레이어로 추가가 됩니다. 테스트로 만들어둔 컬러 프로시저인데요. 보면 일반 레이어로 들어가고 노드에서도 머지 노드 위에 오버로 올라가죠. 커스텀 프로시저는 아티스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고 공유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텍스처링 XYZ를 이용해서 피부 디스맵을 프로젝션 페인팅을 진행했는데요. RGB 값이 각각 테리터리, 세컨더리, 마이크로 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페인팅 이후에 디스맵으로 변환하실 때 G브러쉬를 통해서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커스텀 프로시저를 사용하면 마리에서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페인팅 해둔 것 다음에 MCD 믹서를 추가하고 아래 노드 프로퍼티에서 수치를 조절하게 되면 뷰어를 변경하고 수치를 조절하게 되면 각 값이 스스로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하는 수치는 조금 더 강하게, 원하지 않으시는 수치는 조금 더 약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풋 뷰어를 한번 볼게요. 다른 것은 다 끄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만 연결해 두었어요. 네, 피부 표현은 잘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이나 범프 값 혹은 저 마이크로 서페이스 값을 조절하고 수정하셔서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고 좋죠? 요거는 이제 파운드리에서 진행한 웨비나 발표자분이 제공해주신 프로시저인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PPT 마지막 장에 링크를 올려둘게요. 그거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UV도 보시면 G브러쉬에서 뽑는 디스맵과 유사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텍스처링 XYZ의 텍스처 소스를 이용해서 디퓨즈는 물론 테리토리, 세컨더리, 마이크로 등으로 나뉜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 소스를 활용해서 디테일한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게 MCD 믹서 같은 커스텀 프로시저 텍스처링 관련된 웨비나 진행해주신 분 링크예요. 검색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채팅창에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